오늘 분석해볼 자료는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트자 이야기입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60년 역사의 한 회사가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했는지 그 반전 스토리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일단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부터 한번 보실까요?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냥 적자가 아니라 그 폭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러다 2024년엔 무려 155억 원 손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립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회사가 어디냐면요. 바로 대성미생물 연구소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업계에서는 거의 60년 동안 정상을 지켜온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 같은 곳인데 이런 회사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968년에 세워져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축산업,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던 회사예요. 그러니 이 회사가 흔들린다는 건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이었겠죠. 자, 이 숫자를 보면 위기의 본질이 바로 보입니다. 매출은 뭐 그럭저럭 버티는 것 같았는데 영업 손실이요? 마지막 해에 그냥 2배 이상으로 폭증해버립니다. 이러니 회사가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요. 아니, 그런데 실적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참 신기하죠? 바로 수면 아래에 시장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석 보고서가 콕 집어낸 그 숨겨진 힘이 뭐냐면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가 공인한 R&D 역량. 이건 아무나 못하죠. 둘째, 국가 방역의 핵심인 백신 기술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사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전국 200곳의 촘촘한 유통망.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옛날에 성을 지키던 그 해자처럼요. 이런 강력한 장점들이 회사를 외부의 공격, 즉 이 재정적인 위기로부터 굳건히 지켜준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2024년에 155억 적자였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140억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의 300억 원의 변화인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었죠. 첫째, 베트남 같은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을 공격적으로 늘렸고요. 둘째,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비용을 확 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마침 동물 질병이 돌면서 백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장 상황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극적으로 살아나고 있는데 그럼 분석가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걸 알고 있나? 이 새로운 현실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이 기회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PBR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주가 순자산 비율,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생각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 즉 장부상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숫자가 1보다 낮으면 이 회사 싸네? 즉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대성미생물의 PBR이 0.78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1,000원짜리라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 78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제값을 다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다른 회사들은 PBR이 1.0이거나 그 이상인데 대성미생물은 0.78이죠. 제일 싸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도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아시죠? 투자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리스크도 따져봐야죠. 이 보고서에서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아주 냉정하게 짚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우선 환율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있고요. 또 주식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도 있다는 유동성 문제도 있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이 엄청난 실적 개선이 내년에도 이어질까? 이거 혹시 일회성 아니야?
하는 의심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딱 그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턴어라운드의 지속 가능성이다. 만약 2025년의 실적이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거라면 주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리스크, 이 둘을 다 저울질해 본 분석가의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최악은 지났다. 이제는 리스크는 낮고 잠재적인 수익은 높은 소위 말하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 가격에서는요. 그리고 그 결론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줍니다. 지금 진입한다면 1차 목표가로는 5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90%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만약을 대비해서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 빠져나오자 하는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남깁니다. 이것이 과연 잊혀졌던 거인의 화려한 부활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기 힘든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이 자료를 접한 여러분의 몫이겠죠?